俺は一宮光、世界トップ企業である一宮カンパニーの御曹司、いわゆる生まれながらの勝ち組というやつだ。 여기 오늘도 우월감에 빠져 오지게 자뻑을 하고 있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치노미야 코우. 코우는 세계 최고 기업인 이치노미야 회사의 자제로 좋은 집안일 뿐만 아니라 명문 대학에도 합격. 지금은 학비부터 혼자 자취하고 있는 맨션 비용까지 모두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벌어서 살아가는 완전히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코우가 이렇게까지 자립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치노미야의 가훈, 남에게 빚을 지지 말 것 때문인데요. 장남인 코우는 남에게 빚을 지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넥타이까지 메고 다닙니다. 이건 거의 뭐 변태 수준인데요. 지금껏 이것을 지키면서 사는 게 긍지라고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때라도 빚을 지지 않고 살겠다고 다리 위에서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俺は誰にも借りを作らず生きていく。そう、たとえこんな時でもだ。 저기요? 한껏 폼을 잡으며 멋진 말에 남발하지만 코우의 아랫도리가 굉장히 시원해 보입니다. 때는 5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코우가 다리 위에서 감상에 빠져있을 동안 갑자기 폭풍과도 같이 나타난 초등학생들이 코우의 바지를 집단으로 빼앗고 바지를 던져버렸던 것이었죠. 그 탓에 바지는 바람에 날아가 다리 위쪽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우리의 코우짱, 이쯤 되면 화낼만도 한데요. おっと、悔しくなんかないさ。むしろ奴らは怒らなかった俺に借りを作ったことになるんだからな。 와, 이런 정신승리가 또 따로 없습니다. 오히려 초등학생에게 빚을 만들어서 분하지 않다는 코우, 사실 그 누구보다 속이 좁은 게 아닐까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지금은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시간이라는 것인데요. 코우는 팬티 한두 장 보여준다고 죽진 않으니까 문제없어 요지랄을 하면서 바지를 찾기 위해 다리 위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 순간 おい、それケツ冷えないか？ 코우에게 말을 거는 어느 금발의 여자. 아니 근데 왜 여기서 낚시를 하고 계세요? 여기 등장인물들은 정상인이 없는 것 같은데요. 편의상 이 여성분을 금녀라고 부르겠습니다. 코우는 바로 옆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금녀를 보고 당연히 당황을 하지만 자기는 더위를 잘 탄다면서 더워서 그런 거라고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네, 코우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금녀가 코우를 변태로 착각해서 소리라도 지르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코우는 일단 최대한 빠르게 바지를 해소하기 위해 다리 위에 오르기 시작하는데 なあ、もしかしてなんだが、あと3センチほどで公然わいせつ罪になるんじゃないか？いや、まさか気のせいですよ。 엎침대 더 충격으로 올라가다가 철근에 빤스가 걸리게 되고 코우는 곧 있으면 태양보다 더 빛나는 빵댕이를 만천하에 공개하게 될 운명에 처합니다. 그걸 본 금녀는 이 낚싯대로 팬티를 낚아줄까라고 물어보는데 코우는 순간 솔깃했지만 지금까지 가온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긴 코우였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바지가 문제가 아니라 빵댕이가 보일 것 같다니까? 금녀는 그 이상 간다면 엉덩이가 보일 거라면서 코우에게 계속 말을 거는데요. 코우는 누구에게도 빚을 질 수 없다면서 갑자기 자기가 살아왔던 가정환경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한 살 때부터 자기 주변의 일은 스스로 하도록 교육을 받고 3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1歳の頃の借り、今父さんに返しておきなさい。 코우의 아버지는 한 살 때의 빚을 갚지 않으면 코우의 장난감을 입에 넣고 놀아버린다고 코우를 협박하기 이르는데요. 저런 부모님 아래서 자라왔으니 이렇게 병적으로 가온을 중요시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코우는 자기가 후계자로서 똑바로 해야 한다면서 오랜만에 그리운 이야기를 했다며 눈물을 훔치는데요. 네, 아직도 다리 위에서 궁둥짝을 반 내놓은 상태로 말이죠. 낚시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듣던 금녀는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면 이제 아무 말도 걸지 않겠다면서 바지를 어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말은 저렇게 해도 아마 상종하기 싫어서 손절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코우가 다시 바지를 향해 다가가던 그때 頑張れ。 하필 바지가 걸려있던 기둥이 공사 중이라 코우는 강에 빠지게 되고 새 기둥이 코우를 누르는 바람에 정말 말 그대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집안을 이어가기 위해 후계자로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렇게 여기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에 코우는 망연자실하게 되는데요. 그런 코우에게 누군가 손을 뻗습니다. 嫌だ、誰か。悪い、先に謝っておくが、借り作らしちゃったぞ。 코우를 구해준 건 바로 아까 옆에서 계속 말을 걸며 낚시를 하던 금녀였죠. 코우에게 빚을 지게 해서 미안하다는 금녀짱. 지금까지 21년간 남에게 단 한 번도 빚을 지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런 여자아이에게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금녀는 이제 생명의 은인. 앞으로 코우가 케이크를 먹고 맛있다고 느껴도 금녀 덕분, 회사를 이어받고 사장 자리에 앉아도 금녀 덕분. 俺のこれからの人生全部この女のおかげ。重いと命の恩人。一体どうすれば返せる恩なんだ。 그렇게 코우가 완전히 멘붕에 빠져있을 동안 금녀는 코우가 젖어있는 것을 보고 집에서 수건을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코우는 자기를 위해 굳이 집까지 가서 수건을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いいえ。あ、そうだったそうだった。タオルは床に敷いちゃったんだ。
금녀가 집이라고 한 곳은 다름 아닌 다리 밑 기둥이었는데요. 코우는 어처구니 없었지만 이것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금녀에게 빚을 갚을 찬스. 코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금녀에게 떡밥을 던지는데요. 다리 밑은 소음도 심하고 여자애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자신이 주식으로 흑자를 낸 8억 한도에서 집을 선물해주겠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오늘부터 다리 밑에서 생활하기로 결심했어요. 말이 8억이지 저기서는 엔화니까 하나로 하면 80억에 육박하는 큰 금액인데요. 저걸로 집을 사준다고 하면 완전히 개꿀이잖아. 코우는 이걸로 빚을 없앨 생각에 벌써부터 신나 있었습니다. 집을 사준다는데 이걸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いらない。寒いでしょこんな家じゃ。寒くない。いや寒いっすよ。現に俺超寒い。ああ、だってそりゃあれだろ。お前は地球人だし、私は金星人だし。 갑자기 자기는 금성인이라 집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금녀. 코우는 그 말을 듣고 얼탱이가 없었지만 일단 침착하게 다리 밑에서 생활하면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냐고 묻습니다. 그 말에 금녀는 食事は川で取る。金星人だからな。 아 그놈의 금성인. 계속 진지하게 자기는 금성인이라고 말하는 금녀의 말에 코우는 뭔가 잘못 걸렸다는 것을 눈치채버리는데요. 금녀가 완전히 4차원이라고 생각한 코우는 일단 빚을 없애야 했기 때문에 무언가 곤란한 일은 없냐고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금녀는 필요한 것은 없다고 계속해서 말해보지만 코우는 자기가 빚을 지게 된다는 사실에 천식까지 일으키게 되죠. 빚을 지면 천식이 생기는 이치노미야가의 질병이라고 하는데 야 이 정도면 코우가 금성인 아니냐? 코우는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빚을 갚게 하라면서 금녀에게 화를 내기에 이릅니다. あ、願い一つないこともないぞ。本当に私に恋をさせてくれないか。 갑자기 그렇다면 자기에게 사랑을 시켜달라는 금녀. 코우에게 가오는 절대적입니다. 생명의 은인이 그것을 원한다면 코우는 목숨을 바꿔서라도 그것을 이룰 의무가 있었죠. 사나이 이치노미야 코우에게 두 마디는 없습니다. 바로 그 부탁은 승낙하는 우리의 코우. 아무리 자기를 금성인이라고 주장하는 4차원이라도 은혜는 은혜. 코우는 이제부터 금녀와 사랑을 하기로 마음먹는데요. 참 너도 대단하다. 일단 지금은 젖은 상태라 너무 춥기 때문에 돌아가서 잠을 자겠다는 우리의 코우짱. 그 말을 듣던 금녀는 또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枕だ。使え。あと、悪いけど布団はないんだ。新聞紙ぐらいなら調達できるが、お前どれぐらい寒いと死ぬんだ？ 어라? 어째서 분위기가 여기서 같이 살게 된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코우는 금녀에게 혹시 자기가 여기서 살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데 금녀는 연인이라는 것은 계속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당연하지 게임을 시전합니다. 코우는 만날 수 없는 날의 그리움도 사랑의 하나라면서 금녀를 설득해보지만 금녀는 하루라도 코우를 안 보면 코우에 대해 깨끗하게 잊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금붕어 뺨싸대기 100만 대를 갈겨버린 기억력인데요. 그렇게 결국 설득에 실패해 빚을 갚기 위해 금녀와 다리에서 동거를 하게 된 코우. 이런저런 규칙을 정하다가 금녀는 여기서 살게 됐다면 촌장에게 인사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요. 촌장은 이 하천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코우는 면접 준비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인사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지 바로 촌장을 뵈러 가자고 합니다. 何してるんですか呼んでるんだ。そんな呼び方じゃ誰もあ、村長。 금녀는 촌장을 부른다면서 갑자기 강가에 앉아 물을 휘적휘적하기 시작하는데요. 코우는 이게 뭔 쌉짓거리인가 처음에는 의문을 품지만 진짜 이렇게 하면 촌장이 올 거라는 너무나도 진지하게 촌장을 부르는 금녀를 보고 그냥 생각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얼마나 강을 휘적거렸을까요? 드디어 촌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呼んだ。村長。なんだよ。 갑자기 물에서 갑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요. 2단계 촌장? 사람의 말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봐선 보통 내기 갑판은 아닌 듯합니다. 금녀는 코우를 촌장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오늘부터 이곳에서 같이 지낼 거라는 말을 하는데요. 코우는 그러던지 말던지 촌장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화들짝 놀랍니다. 금녀는 피부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면서 인종차별 드립을 치는데 아니 이건 인종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잖아. 촌장은 그런 코우의 반응을 보며 풀이 죽은 모습이었는데요. 묘하게 귀여운 것도 킹받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자기와 동료를 볼 때는 너무 놀라지 말아달라면서 되돌아가는 우리의 촌장짱. 쓸쓸한 뒷모습의 촌장을 보며 코우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든 모양인데 어떤 생물이라도 이런 반응을 보이면 마음이 좋지 않을 거라면서 촌장에게 사과를 하려는 그때 おい首んとこ肌見えてんぞお前着てるだろそれちげえよ。カッパだからこうなってんだよ。 아니 목 뒤에 살이 보이는데요? 아니 그것보다 지퍼도 보이는데요? 코우는 촌장에게 인형옷을 입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당연히 화를 내는데 그 말을 듣던 촌장은 시비를 건다면 싸우는 주의라면서 갑자기 강의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相撲すっかこら。中に水溜まっちゃってんじゃねえかちげえよ。こういう体のメカニズムなんだよ。 아니 장난치냐고. 과연 코우는 이 다리 밑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아라카와 하천부지에서 일어나는 4차원 주민들과 코우의 이야기.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아라카 언더 더 브릿지입니다.
아라카와 언더 더 브릿지는 실제 아라카와 다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금성인인 니노를 만나게 된 코우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 아라카와 하천부지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개그 일상 애니메이션인데요. 아까 나왔던 금녀 니노부터 시작해 촌장, 별대가리, 새대가리 각종 다양한 약방 캐릭터들의 만담이 찰진 애니메이션입니다. 진짜 보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샤프트에서 제작한 만큼 찰떡인 연출들도 독특해서 너무 좋았고요. 재밌는 점은 샤프트에서 제작한 모노가타리 시리즈에서 오지는 케미를 보여줬던 아라라기와 시노부의 성우가 그대로 이번 작 주연을 맡았다는 건데요. 아라라기 역을 맡았던 카미야 히로시가 코우 역을, 시노부를 연기했던 사카모토 마아야가 니노를 맡으셨는데 역시 케미가 미쳤어요. 카미야 히로시의 억울한 연기는 정말 일품입니다. 딱 진짜 내 빼고 보기 좋은 개그 애니메이션이니까요. 독특한 개그 애니를 찾고 있다, 간만에 한바탕 웃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아라카 언더 더 브릿지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